국민의힘의 경선이 시작되는 이 분위기에서 정신으로서의 윤 어게인,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의 윤 어게인, 이 윤 어게인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주요 후보가 되어야 된다. 마음 같아서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님을 돌려달라. 라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지금 옥중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편지를 시작으로 윤 어게인이라는 말이 들불처럼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윤 어게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하면 안 될까? 윤석열 대통령 말고 이재명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주말 내내 대통령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길일까?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두 명 다 구속시키고 막 무기징역 선고하고 그러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잖아요. 눈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주말 내내 부산에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저를 지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정말 내키지 않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비교하면 눈에 차는 후보가 누구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눈뜨고 지켜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일상도 좌파 판사들과 좌파 세력에 의해 재구속과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재판으로 철저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재출마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에 5년 내에는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윤 어게인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긴 정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깃발을 든 최초의 대통령, 타협하지 않고 민노총의 회계장부를 들춰내서 민노총의 돈줄을 끊어버린 대통령, 문재인 정부 내내 방치되었던 방공사건과 간첩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낸 대통령,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흩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이 윤 어게인의 본질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김주희님, 선출직은 해당 없다, 변호사들이 된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욕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재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적어도 지금 50여일 뒤의 선거에서는. 그런 윤 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정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고, 대통령님을 돕는 길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내키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어게인은 우리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실어드리는 것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이 윤 어게인의 정신을, 네,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섣부르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얕은 분은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굵직한 메시지를 내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픽은 누구다, 이 사람밖에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선이 시작되는 이 분위기에서 정신으로서의 윤 어게인,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의 윤 어게인, 이 윤 어게인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주요 후보가 되어야 된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국민의힘과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은 전혀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누가 되었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김주희님 저 지지 철회하셔도 돼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다만 정신으로서의 윤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지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애초부터 누구 지지받으려고 방송하고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윤 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위하는 길은 현실 불가능한 목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들을 만들자,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라고 대통령을 원하는,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만 그 뜻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분위기를 만들 때라고 생각해요. 너무 섣부르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행보 승부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을 손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최종 경선에도 올라갈 수 없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면 그때 결정적 국면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대통령님의 뜻을 우리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처럼 누가 출마할지도 모르고 막 군소 후보들이 난립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섣불리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명하거나 메시지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희정님 슈퍼챗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걸 지워버리고 윤 대통령의 계몽령을 지워버리고 대선에서 이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수 후보가 되고 싶다면 윤통께서 지지선언을 못하시니 윤통의 뜻을 받아오는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윤 어게인 정신입니다. 그러니 제발 누구 지지가 답이라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거의 제 마음이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누구를 지지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섣부르게 한 사람으로 답을 정하자 그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할 겁니다. 다만 이 윤 어게인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그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잘 판단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인물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손절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는 결코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윤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주말 내내 고민을 거쳐서 신중하게 드리는 말씀이다 라는 점, 여러분께서 제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참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끊었다, 대통령이 탈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치에 큰 관심 없는 국민들이, 국민의힘도 찍었다가 민주당도 찍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들이, 야,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으니까 윤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는 당이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별개의 정당이네라고 인정을 할까요?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그냥 보여주기 쇼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뉴스원에서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했어요. 갤럽에 의뢰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0% 초반대가 나왔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0%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이 10%의 격차가 15%, 20%로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이죠. 탄핵 선고 이전에는 갤럽을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자마자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던 분들이 탄핵 선고로 실망하고 허탈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탄핵 선고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가 빠지는데 대통령을 탈당시킨다? 그럼 몇 프로가 더 빠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과의 싸움,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진짜. 이건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어제 오늘 나온 뉴스원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만으로 10%가 국민의힘에서 빠졌어요.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 절연한다, 손절한다, 그게 탈당이나 제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진짜 민주당이랑 한 20% 차이 날지도 몰라요. 그럼 선거 해보나 마나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남긴 굵직한 족적들이 있습니다.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민노총과의 전쟁, 민노총 회계 정상화와 건설 폭력배들 쫓아내는 것, 반국가 세력 척결, 여전히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 국정원 수사로 밝혀내고 처벌한 것들,
그리고 확실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나토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기웃거리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운전대를 제대로 고속도로 위로 올려놓은 것. 이런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들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이 선거 해보나 마나입니다.